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투스 Q&A 오늘 또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쌤이 또 여러 질문들 중에서 또 고민을 좀 많이 했어. 그래도 제일 최근에 올라온 질문을 내가 또 답변을 또 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질문이 요새 또 많은 학생들이 또 고민하는 또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학 문제와 별개로 이번에는 해설지 보는 방법 그리고 틀린 문제 복습 방법과 관련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서 요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유땡희 친구가 이제 질문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이제 데프 수원 끝나고 수투하면서 스타트업 수원을 같이 수강하고 있대요. 그랬을 때 이제 스타트업 워크북, 그러니까 쌤 스타트업, 야, 이것도 수업 때 얘기했지만 스타트업만 사고 그냥 공부 워크북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워크북은 반드시 병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워크북 풀다 보면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잘 안 풀려, 아니면 틀렸을 때 해설지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친구가 있고요.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틀린 문제를 또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알고리즘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난 똑같다고 생각해. 알고리즘 수업을 듣는데 난 뭐 딥러닝으로 과제를 하고 있어. 근데 문제가 잘 안 풀리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해설지를 봐야 되나? 그러면 어느 정도로 봐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분명히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사실 쌤이 이거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준 부분이 있어. 언제 해줬냐면 쌤이 TCC에서 이제 주간지 푸는 방법? 이걸로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 주간지 푸는 법으로 내가 올리다 보니까 나 주간지 안 샀는데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걸 안 본 거야. 그러니까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워크북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들은 여기서 다 해놨는데 주간지를 나는 안 샀어 하는 친구들은 이거 그냥 안 보니까 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심지어 쌤이 이제 최근에 그 학생들 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대면으로 상담한 친구들 중에서도 또 똑같은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 뿐만 아니라 고민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에 대한 질문들도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얘기도 내가 또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다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쌤이 이 두 개를 우리 Q&A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하고요. 요거는 쌤이 TCC로 따로 다시 찍어서 한 번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이거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더라. 아무튼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해설지 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해설지, 답지 보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냥 정말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해설지를 보는 게 좋을까? 사실은 좋지 않죠. 왜? 미리 스포를 당하는 거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답지에서 이미 풀이 방식을 다 알려줘.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거가 아니라 그냥 답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해설지를 보지 말라고 하는 쌤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뭐 좀 멘토, 아니 뭐 도움을 주시는 뭐 선생님, 뭐 물어보면 해설지 보지 마!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다.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러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내가 모든 문제들을 다 해설지 안 보고 풀어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설지는 무조건 봐주긴 봐줘야 돼. 근데 얘를 좀 잘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 자, 그래서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아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예 시작조차 안 돼. 아니면 한 중간 정도 갔는데 그 다음부터 안 풀려. 아니면 나는 진짜 완벽하게 풀었다고 생각했거든. 완벽하게 풀었는데 답을 보니까 틀렸대. 약간 이런 상황이 있을 거야. 상황마다 되게 다르겠죠. 자, 여러분들 시작이 아예 안 돼요. 나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설지를 이렇게 활용하세요. 힌트를 얻자. 자, 힌트를 얻을 건데 어떻게 힌트를 얻을 거냐면 답지의 맨 앞부분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해설지가 있으면 해설지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지 마. 사실 해설지 전체를 다 읽는 게 좋지 않아요.
그건 진짜 확실히 안 좋습니다. 이거 내가 사실 설명회 갈 때만 하는 얘기긴 하거든. 쌤이 설명회 할 때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해설지랑 답지야 실제 풀이는 많이 달라요. 사실 역순이야. 해설지는 가공된 풀이고요. 실제 풀이는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푸는 풀이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상황을 이렇게 풀었잖아. 해설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대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게 말이 되나요? 네, 그게 말이 돼요. 왜냐면 쌤도 문제도 많이 만들어 보고 나는 해설도 되게 많이 써봤단 말이야. 쌤이 왜 그 이제 스타트업 이후부터, 그러니까 알고리즘부터, 사실 스타트업은 기본 개념이 많다 보니까 내가 다시 막 해설을 새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쌤이 알고리즘부터는 보통 손글씨 해설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 해설지 풀이랑 실제 풀이랑 그다음에 그 책에 나와 있는 해설지가 많이 달라서, 방향이 달라서. 왜냐면 우리는 실제 풀이는 목표를 가지고 역으로 조건을 찾아 나가는 형식의 풀이들이 많거든. 근데 해설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든 뭔가 엮어 어떤 이상한 뭐 개념을 갖다 써. 그랬더니 답이 띡 나와. 그래서 아마 해설지는 읽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답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내가 읽다 보면 답에 도달해. 근데 내가 왜 얘네들을 써야 되는지, 왜 이 개념을 갖다 써야 되는지, 왜 이 개념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갖다 쓰래. 쓰다 보니까 갑자기 답에 도달해 있다? 그러니까 해설지를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답을 외워요. 풀이 과정을 외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잘 못 풀겠으니까 잘 모르겠네? 그럼 해설지를 봐야지. 근데 해설지를 보니까 해설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 그래. 답 나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냥 풀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외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도 똑같이 이 외운 풀이를 그대로 적용하겠지?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막 풀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알아가는 느낌이 들어. 근데 실제로 이거는 한 달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개념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는데 한 달 지나면 난 맨날 똑같이 리셋이야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방식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답지, 즉 해설지를 다 보지는 마세요. 다 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목표를 토대로 내가 왜 이런 개념이 쓰여야 될까? 왜 이 개념을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이유들을 계속 찾아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답지를 좀 제대로 못 읽는 친구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거 대신 손글씨 해설을 많이 넣는 거야. 근데 이제 기본 개념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의 그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설 길이가 그렇게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요걸 따로 집어넣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볼 때 전체를 다 읽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방향 자체를 못 잡겠어. 그냥 읽으면 멍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럴 때는 답지에서 힌트를 얻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말라고 했어. 의미 없다 했어. 다 읽는 건 의미 없어. 가려요. 가리고 한 시작 앞부분 한 두세 줄 읽어보는 거야. 얘는 이렇게 시작하네? 오케이. 그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딱 이 정도까지만. 앞에 한 두세 줄 정도 읽어보니까 얘가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랑 다르게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럼 나도 그렇게 시작해봐야지. 요 정도만 힌트를 얻으세요.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힘으로 내가 앞에서 수업 때 배웠던 개념을 적용해 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끝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 시작하는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앞 내용을 힌트를 얻자. 뭘 이용해서? 해설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설지를 활용하는 거야. 해설지를 아예 보지 말란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중간 정도에서 막혔어. 어느 정도 좀 내가 해결은 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내가 미지수가 2개가 나왔는데 미지수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식 하나를 찾았어. 근데 나머지 식 하나를 도저히 내가 못 찾겠어.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해설지를 봅니다. 해설지를 보는데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힌트를 얻는 거야. 근데 다르게 힌트를 얻는 거죠. 왜냐면 얘는 초반부 힌트를 얻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온 상황 있지.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요 상황까지를 답지에서 일단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답지를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쭉 읽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왜냐면 지금 내 상황이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 해설지랑. 가끔씩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해설지랑 내가 푼 풀이랑 아예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수학은 문제풀이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상황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푼 풀이랑 해설지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Q&A로 질문하세요. 쌤한테. 질문해서 해설지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막혔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거는 이제 Q&A로 물어보면 우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줄 테니까 그런 거 물어보시고, 내가 만약에 답지를 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풀이 과정이랑 똑같아. 근데 내가 딱 막힌 부분에서 뒤에 해설지가 써져 있어. 그러면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얻는 거야.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는 읽으면 안 돼요. 딱 그 부분만 보세요. 그 딱 한 줄. 그 부분만 힌트를 딱 얻고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설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힌트를 얻기만 하면 된다. 내가 막힌 부분에서의 힌트만 딱 얻으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마지막. 다 풀었어. 근데 답이 틀렸어.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계산 실수가 나온 확률이 꽤 높죠. 혹은 가끔씩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잘못된 오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조금 내용이 달라. 내가 계산 실수로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몇 번이고 다시 풀어도 계속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답은 달라. 그러면 해설지에 있는 풀이랑 내 풀이 과정을 그대로 똑같이 비교합니다. 그대로 똑같이 비교했을 때 숫자가 딱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럼 그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건 직접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 부분을 찾자. 자, 근데 오개념으로 내가 푼 풀이랑 해설지 풀이가 달라요. 근데 해설지는 이렇게 풀었는데 뭐 그 풀이가 뭐 이해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 그 풀이가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나는 내 풀이가 확실히 맞다고 생각한 거란 말이야. 오개념을 가지면요. 이 풀이가 왜 틀렸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나는 이게 고지고대로 맞다고 생각해 왔으니까. 그러면 그 오개념은 무조건 뭘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으로 해결해야 돼요. 무조건. 이건 해설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뭐 쌤한테 Q&A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쌤, 학원쌤, 아니면 뭐 학교쌤, 아니면 뭐 주변 수학 좀 더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무조건 질문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가끔씩 이런 거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내 건 틀렸네? 아이, 그러면 해설지가 맞겠지. 그냥 해설지 또 외우는 친구들 있어. 그러니까 자기 거의 풀이에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내게 잘못된 거겠지 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자기 객관화가 정확하게 돼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 근데 이거를 그냥 딱 그냥 내가 잘못 푸는 거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이 오개념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나중에 막 수능에서 내가 한 문제 틀렸는데 그 한 문제가 이 오개념 때문에 틀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모르는 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설지를 활용해주고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해설지를 전부 다 읽지는 말 것. 포인트는 힌트만 얻는 용도로 사용할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해설지가 어떤 식으로 해설지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이유는 내가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쌤이 해설지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해설지랑 실제 풀이는 다르다. 알겠죠? 다 읽는 순간 그때부터는 해설지를 외워질 수밖에 없어. 해설지를 외우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연습 바꾸도록 하시고요. 그럼 내가 결국은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틀린 문제를 내가 복습을 해야 돼. 그지? 그러면 틀린 문제는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냐? 요거는 사실 학생들마다 다 성격이 워낙 달라서 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학생들이든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은 뭐냐면 일단 무조건 복습은 해야 돼. 그러면 여러 번은 봐야 돼요. 그쵸? 최소 2번은 보세요. 근데 그걸 언제 보느냐? 적어도 최소 일주일 뒤.
나 오늘 틀렸던 문제 다시 풀었어. 오케이? 내일 다시 한번 복습해봐야지.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안 돼. 그치? 그래서 내가 기억이 좀 잊혀질 때쯤에 다시 보는 게 좋아요. 선생님 저는 그래서 내가 애매한 거야. 이거는 학생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나 일주일 지나면 나 다 까먹어. 난 사실 3일 지나도 다 까먹는 것 같아 요새는. 나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쌤은 그냥 일주일 뒤에 다시 풀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습하면 돼.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막 일주일 지났는데 그 문제 여전히 기억나고 여전히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라고 외워서 푸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잊혀질 때쯤에 보자. 근데 그거를 한 2번 정도는 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근데 어떻게 복습하느냐? 복습할 때는 그냥 다시 풀지 마세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다 적어줄게. 내가 이제 최소 2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대부분 문제집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야. 문제 있고요.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3개 이렇게 놔둬봐. 한 번 처음 풀 때 내가 틀렸어. 그러면 다음에 꼭 여기 2번째 동그라미에다 내가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풀 때 내가 또 틀렸어. 그러면 3번째 풀 때는 꼭 맞추도록. 못 풀었어? 그럼 계속 풀어야지.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돼. 최소한 내가 2번 정도는 풀어봐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자, 문제가 있어. 막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맞아. 이렇게 푸는 거였지. 풀이들이 기억이 날 수가 있어.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봐. 근거 내세울 수 있어? 내가 최근에 너무 기분 좋았던 게 내가 예전에 이거 한번 이제 공부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의대원 친구 중에 한 명이 딱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 나한테 질문도 가져왔어. 쌤, 근데 여기서는 왜 인수분해 생각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니 저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할 땐 진짜 이게 중요해. 정말 사소한 질문이어도 그런 걸 해야 돼요. 이 개념이 뭐예요? 이거는 수업을 들어야지 아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를 풀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왜 여기서 이 개념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수업 때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진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겹기만 하지 재미는 없지. 그러면 수업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집중력 끌어올리게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때 개념은 개념대로 익히되 문제 풀 때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문제 풀 때 바로 이렇게 생각하긴 쉽지 않으니까 적어도 한 번 틀리고 나서 내가 다시 이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면 다시 꼭 복습하잖아. 그 복습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답지를 보고 외우지 않았다라는 걸 스스로한테 증명을 해줘야지. 답지를 보고 외우게 되면 이 얘기에 대한 근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순간 외운 거야. 그런 문제를 나중에 새로운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그치? 그리고 일주일,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 다 까먹고 나면 내가 이거 틀렸던 거 다시 복습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그 포인트들만 여러분이 딱 찾을 수 있다면 다시 봐봐. 얘들아, 내가 시작이 안 됐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포인트를 못 잡았어. 근데 내가 시작하는 힌트만 딱 얻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잘 풀렸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연습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지? 이런 걸 물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자, 다시 복습할 거야. 내가 한 일주일 뒤 아니면 한 달 뒤에 내가 다시 문제를 봤어. 그럼 똑같이 시작해서 분명히 또 막힐 거란 말이야. 비슷하게. 그때 내가 저 이유를 찾아냈다면 그 이유를 알고 맞아.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술술술 풀리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복습하자고. 그냥 풀이를 적기보다는 내가 막힌 부분들 있잖아. 그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들을 연습했다가 그리고 복습할 때 그 부분을 써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상 이유, 근거를 따지는 연습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해서 적어도 한 최소 2번
정도. 그리고 내가 한 잊어먹을 쯤 이 문제가 뭐였더라? 이 문제 기억이 이제 거의 안 날 때쯤에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은 보통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알고리즘을 예로 들자. 내가 알고리즘 수업을 들었어. 그지? 그리고는 알고리즘 수2로 딱 넘어갈 때 수2 수업하면서 수1을 또 다른 문제집 풀려고 하지 마시고 수1 알고리즘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복습은 당연히 내가 틀렸던 거 위주로 복습해 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알고리즘 수2를 했어. 그럼 알고리즘 수2가 이제 넘어가. 그 다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커스 수1을 한대. 그럼 포커스 수1 할 때 다시 또 알고리즘 수2 복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 전 거를 복습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스타트업을 했어. 스타트업 수업을 들었어. 워크북을 푸네? 워크북 풀다가 틀린 문제 내가 다 고쳤어. 내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내가 한 단계 업할 거야. 그때 스타트업 워크북 복습하라고. 한 단계 내가 업하는 순간 난 이전 건 이제 내가 다 알아.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 100% 완벽하게 아는 거 없잖아. 그치? 당연히 100% 알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거 단계로 넘어갈 때 내가 앞에서 틀렸던 거, 부족했던 부분들을 계속 메꾸는 거야. 수학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계속 봐줘야 돼. 그럼 내가 또 그 다음에 알고리즘 할 때 스타트업 이제 조금씩 채워지면 이제 나중에 알고리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는 알고리즘께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 그럼 그것도 복습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거 내가 또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 그 쌤의 역할이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데에 난 초점을 많이 둔다. 그죠? 나는 여러분들이 내 설명이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돼. 요게 포인트를 많이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됐다면 그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면서 해나가는 거야.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복습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질문을 한 게 너무 중요했던 건 여러분들 복습은 정말 필수다. 그리고 해설지 보는 것도 여러분들 아마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않을까 싶어서 쌤이 이번에 Q&A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것도 너무 얘기하고 싶거든. 고민 한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요거는 내가 따로 TCC로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한 22분 돼버렸네. 아무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쌤은 또 다음번에 다른 Q&A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